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들어보신 박창렬 기사님의 의견을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라디오 앱 이름 예스 앱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간단한데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보면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를 입력하고 예스 앱을 YTN 라디오 S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좌측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조용필 콘서트 헬로 티켓 20만 원 상당의 티켓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박창렬 기사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수의 박창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94.5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한 방송입니다. 라디오만 듣다가 제 스마트폰에 YTN 방송을 깔아보니까 그걸 들어보니 굉장히 색다르네요. 색다르고 감도 좋고 깔아갖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방법도 그렇게 귀찮지 않아요. 친구 영호 씨, 한번 내가 이거 깔아줄 테니까 얼른 핸드폰을 바꿔. 그러면은 재밌어. 그래야지, 응? 좀 신세대가 되는 거야. 따로 조용필 콘서트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하지요? 네, 박찬열 기사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조용필 콘서트 티켓 이벤트 언제까지 하는지 YTN 라디오의 미니 아나운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진미선 아나운서. YTN 라디오 예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출시 기념으로 조용필 콘서트 티켓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과연 가왕 조용필이구나 싶은데요.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10월 5일 일산 공연 티켓을 받기 위한 방법. 바로 뉴스 정면 승부가 방송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써보니 이런 점이 좋다. 혹은 주위 분들에게 YTN 라디오 예스 어플을 추천해줬다 등의 의견을 남기시면 더욱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참여해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영어, 한글 상관없이 YTN 라디오 예스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면 바로 메시지창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사실. 자, 준비되셨죠?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네, YTN 라디오 미니 아나운서 진미선 아나운서의 친절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새롭게 출시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궁금증,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프로필 사진을 넣고 싶은데 회원 정보 수정이 안 됩니다. 기존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 전부 넣어야 하는 건가요? 왠지 오리는 듯한데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회원 정보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처음 회원 가입 시에 설정 시에만 등록이 되고 수정할 때는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YTN 라디오 평균 12시간은 듣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오래 들으면 인터넷 예금 올라가나요?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앱 이용 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소진됩니다. 오랜 시간, 12시간이 오랜 시간이겠죠. 네, 앱을 이용해서 청취하시는 경우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 요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은 괜찮지만요. 장시간 들으실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뉴나 다시 듣기를 누른 다음 스마트폰에서 이전 단계로 되돌리는 백 버튼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보니까요. 메뉴나 다시 듣기를 다시 누르면은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앱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다음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수정하고 함께 라디오 앱 예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도요. 또 소개하셔서 지금 특히 이벤트 기간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 정면 승부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아, 과제 3개, 시험 2개. 아,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다쳤다고요? 네, 훈련을 하다가 발이 좀 아파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오른 발등에 뼈가 좀 미세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할 경우에는 부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강도를 완전히 낮추고 치료와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6주 정도 치료를 하고 그 뒤에도 재활 기간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하고 11월에 이 그랑프리 2차 대회, 5차 대회에 김연아 선수가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두 대회 모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한테 이제 일단 중요한 게 내년에 올림픽인데요. 올림픽 2연패를 위해서 내년 2월 소치올림픽에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랑프리 대회를 안 나가도 올림픽 출전 자체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림픽이 19주, 4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훈련을 중단하게 됐고 특히 또 올림픽 전 초전으로 이 그랑프리 대회에 나가서 좀 실전을 치러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지금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정작 올림픽 준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6주 이후에 또 재활 훈련 받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박주영 선수 관련 소식 들어보죠. 어제도 들어봤었는데 결국 경기에는 나오지 못했나 봐요. 네, 오늘 새벽에 아스널과 웨스트브로미치의 캐피털 원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벵거 감독이 정규리그 아닌 이런 컵 대회 같은 비중 작은 경기에는 주전 아닌 선수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번에도 그동안 못 뛴 선수들을 출전시키겠다고 해서 박주영 선수가 뭐 팀 훈련에도 합류했고 좀 굉장히 출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네, 올 시즌 처음으로 실제로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도 됐고 근데 경기에는 끝까지 못 나왔습니다. 이 벵거 감독이 지금 박주영 선수 아스널 간 이후에 굉장히 지금 박주영 선수와 팬들을 오랫동안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는데요. 박주영 선수가 아스널 경기에 출전한 게 지금 2012년 3월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대0으로 지나다가 이 동점골을 내줘서 경기 막바지에 좀 아스널이 몰리면서 교체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이 박주영 선수는 끝까지 투입시키지 않으면서 뭐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8강에 아스널이 진출했기 때문에 상대가 라이벌 첼시로 정해져서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가 출전할 기회는 또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내년 1월에 이제 FA컵이 열리는데 이때나 한번 박주영 선수 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선수로 이제 발탁되는 것이 더 우리는 관심이 큰데. 네. 다음은 추신수 선수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추신수 선수 지금 며칠 전에 20홈런, 20도루, 100득점, 100볼넷, 내셔널리그 톱타자 최초로 이 기록을 작성을 하고 이제 출루율 4할과 300타석 출루로 그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이 더 의미 있는 게 이번 시즌을 마치면 추신수 선수가 FA가 되기 때문인데요.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추신수 선수의 몸값을 1억 달러 이상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해서 현지 인터뷰에서 장담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 몸값 판정에 기준되는 이제 선수들을 보면 다저스의 지금 칼 크로포드 같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3년 전에 7년 1억 4,2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좀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몸값 기준도 좀 다르긴 하지만 최진수 선수도 이 선수처럼 FA 계약 전보다 실제 계약에서 훨씬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추진 선수를 지금 소속팀인 신시내티도 반드시 붙잡겠다고 하고 있고 뉴욕 매츠나 시카고 컵스,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 같은 부자 구단까지 이 추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잠재 후보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초타자인데도 장타력, 선구안까지 다 갖춰서 굉장히 이 매력적인 선수가 됐는데요. 지금 장기 계약을 하면 1억 달러 이상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지금 박찬호 선수가 2002년에 텍사스와 FA 계약을 하면서 늦었던 계약이 한국 선수 중에 최고 큰 계약이었는데요. 당시 5년 6,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걸 아마도 추신 선수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일산 쪽으로 가는 데는 영동대교 부근, 다시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한강대교 부근, 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도 탄천 부근 일대로 서행이 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양방면에서 정체고 옆에 영동대교 역시 양방면으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옆으로 가는 언주로의 경우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동교 부근에서 주춤하고 이후로 장안교 부근 그리고 한천교에서 월계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 으로도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강변북로 진입하기까지는 쭉 수월합니다. 다만 옆으로 가는 동1로가 영동교 사거리부터 화양 사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을 조금 길게 받습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흔히 전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전투경찰 순경제도가 어제 마지막 저녁식을 끝으로 42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71년에 창설돼서 민주화, 시위, 진압 등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한 단락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격동의 시기, 또 사회 갈등, 혼란, 같이 겪고 또 아픔을 받아온 그들인데 정경 폐지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잘 됐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또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경제 폐지로 전역한 마지막 기수의 대표 임진수 씨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수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대를 하신 상태입니까? 전역을 하신 상태인가요? 예, 어제 제대했습니다. 어제 제대하셨다고요? 네. 네. 어제 제대하셨으면은 혹시 주무실 때 꿈이 뭐였는지 혹시 뭐 다시 입대하는 그런 영장 꿈 꾸시진 않았나요? 예, 꿈에서. 네. 출동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출동 벨소리요? 네. 네, 깨고 그랬습니다. 네. 네. 푹 못 주무셨네, 그러니까. 네. 출동 벨소리 소리가 아주 이 시계 자명종처럼 시끄러운가 보죠? 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렇고, 네, 장애 학계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정경 근무하실 때 그 숙소에서 이 그 소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 아직은 첫날 전역하신 다음에 푹 못 주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42년 만에 정경제도가 이제 폐지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전경 역사의 마지막이라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또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네. 혹시 몇 끼셨어요?
제가 3211기입니다. 3212기. 1기입니다. 네. 11기. 3211기요. 네. 네, 맞습니다. 3211기를 끝으로 이제 전경제도가 없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청취자분들 가운데 전경이었던 분들은 이 기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한참 후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기수 전역의 이제 대표라는 또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영광이죠, 정말. 어떻게 네. 뽑혔어요? 맨 앞에 있어서 뽑혔나요? 그냥 이제 어떻게 대표로 뽑힌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그게 마지막 전경을 대상으로 했던 수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무슨 공모전이요? 이게 전경 수기 공모전. 수기 공모전. 예. 네, 네. 예, 제가 쓴 글이 운 좋게도 네. 1위를 수상하게 돼서 아, 그렇군요. 가분하게도 네, 제가 네. 답사를 대표로 하게. 수기 1위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아, 저는 뭐 평소에 글솜씨는 없는 편이고요. 그냥 제가 복무했었던 일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이 되고 싶은 꿈 같은 거를 이제 솔직하게 썼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되고 싶은 꿈이요. 네네네. 이제 전역하신 다음에 다시 경찰이 되고 싶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혹시 지금 청취자분들 가운데요, 전경이었던 분들,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예스 다운받으신 다음에요, 문자 메시지 주시면 같이 우리 임준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경 폐지의 가장 큰 배경이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임진수 씨 경우에는 전경으로 이렇게 차출된 거죠? 예, 저는 육군으로 자원 입대해서 그 육군 훈련소 생활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전경으로 차출될 거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갑자기 막 그 남색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아, 남색 가방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전경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네. 전경 차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뽑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알고 있는데 네.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주로 어떤 일도 하셨고요? 이제 저는 경남에 있는 진해경찰서 예. 1, 2타격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예, 1, 2타격 때는 그 시위 진압도 진압이지만 예. 그 주 업무는 이제 대테러나 대간첩 작전이고요. 예. 예, 그 밖에도 뭐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복무하다 보니까 예. 주로 실종자 수색이나 예. 대민 지원 같은 대민 업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거기 전경이 방패를 들고 시위를 막는 이미지가 강해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예,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네. 처음에 육군 자원하셨다가 전경으로 차출되셨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전경 직접 이렇게 근무하시기 전의 이미지하고, 네. 본인이 이제 근무하시면서 느끼는 것, 어떻습니까? 아, 그게 참, 전경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네. 이제 TV에서나 이제 가끔 봤던 게 다였는데, 예. TV 속의 전경이 이제 대부분 늘 방패를 들고 이제 화염병에 맞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어서, 예. 참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기에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예, 뭐, 와서 이제 복무를 해보니까는 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뿌듯한 일도 많고, 예. 보람찬 군 생활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진 속의 장면이 본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뿌듯했던 일들이 있었다니까 참 좋네요. 뿌듯했던 일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뭐, 뿌듯했던 일이 이제 가출인들이나 이제 실종된 분을 찾으러 나가서, 예. 이제 고생 끝에 이제 찾아내면은, 이제 걱정하시던 가족들이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안심을 하시니까. 네. 네. 네.
자, 이게 이런데 보람이 있다. 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임진수 씨가 아실까 모르겠네요.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주신 질문인데 강인숙 님인데요. 제가 여자라 몰라서 그러는데 전경이랑 의경이랑 다른 건가요? 무슨 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인데요. 예, 전경과 의경은 다르고요. 전경은 이제 육군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무작위로 차출이 되는 게 전경이고, 예. 의경은 이제 아예 지원 방법부터 달라요. 의경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완전 처음부터 의경으로 이제 입대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하는 일들은 의경분들은 주로 교통 관리나 이제 뭐 음주 측정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예. 옛날에는 이제 일이 좀 많이 달랐는데 요새는 이제 전의경이 통합되다 보니까 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최근에. 네. 임진수 씨가 답변을 아주 잘해 주시네요. 수기 1위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경찰 지원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송인원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전경은 데모나 시위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맷집이 좋아야 되고 또 들어가면 맞는 연습부터 한다던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네. 네, 뭐 요새는 이제 뭐 부대 내에서 폭력 같은 건 이제 전혀 없어졌고요. 네. 네, 뭐 이제 저도 체력이 좀 약하고 몸이 마른 편인데 예, 이제 따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냥 이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뭐 이제 맷집 같은 거는 그렇게 필요 없고. 그래요? 네, 저도 말랐는데 했으니까. 네. 네, 뭐 유지만 있으면 뭐 다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연습을 하는 거는 아닌가 보죠? 예, 요새는 그런 폭력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올해 나이가 22살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역하셔서 잠듣고 편하게 주무셔야 될 텐데 계획, 목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뭐 그전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경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찰의 꿈을 가지게 돼서 이제 복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남들을 도와주는 경찰이 참 멋진 직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준비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진주 씨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경재 폐지로 전역한 마지막 기수의 임진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잠시 뒤에 명승건 박사와 함께하는 뉴스 건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수현 씨, 롯데 PT인에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PT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 등록금 아주 비싼데요.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 국가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나 보죠? 네, 정부가 내년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50조 8천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내년 대학 1학년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서 2017년에는 1학년에서 4학년 모두에게 해당이 될 전망입니다. 한도는 45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등록금으로 고민하던 가정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렇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면을 고려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맞물려 있네요. 네. 네. 동양그룹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관련 산하의 업체들 그 보험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동양생명의 보험 해지 환급금이 360억 여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6월까지 일평균 보험 해지 환급금이 31억 원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수치가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동양생명은 사실 2011년 지분 매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황인데도 동양그룹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양증권에서도 투자자들이 인출한 금액이 3조 원을 육박하는 등 동양그룹 사태가 금융사들한테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연쇄 피해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회원 절반 이상이 아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20%의 회원들이 22에서 24%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또 24에서 26%의 수수료를 내는 회원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상위 30%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 비해서 평균 12%포인트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수수료 수준을 모르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어서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융회사들이 필요가 있는 게 반드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경제뉴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뉴스 속 건강 이야기.
네, 명순건 박사님과 함께하는 뉴스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국립암센터 암정보 교육과장이시고 의학 박사이신 명순건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명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바쁘게 지내셨죠?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바쁘네요. 명 박사님 언제 나오시냐고. 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히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해주시니까 바쁘신지는 아는데 청취자분들이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특히 암 문제에 대해서요.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요. 특히 YTN 라디오 앱이 새로 출시한 예스 있지 않습니까? 예스 라디오 S 다운 받으신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무료로 메시지 쓰는 곳이 있는데 메시지 암과 관련해서 특히 문자 주시면요 상세하게. 아주 정확한 정보를 명순건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S입니까? 예스라고 합니다. 예스. 예. S가 아니고 알파벳. 예, 예스는 아니고요. 노의 반대,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명순건 박사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예스. 예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 매번 나오는데 이번 조사 결과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그 통계청에서는 매년 이맘때 9월 정도가 되면요. 그 전년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총 사망자 수는 26만 7천 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530.8명 정도고요. 전년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25만 명대였는데 26만 명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남녀 모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좀 감소를 했는데 70대 이상에서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망 원인 무엇 때문에 사망을 하신가? 그게 관심이 그렇죠. 높죠. 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암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사실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조금 더 많은 거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3대 질환, 즉 암과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합쳐서 47% 그러니까 전체 사망 원인의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원인은 4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네. 자살은 사실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위권에 못 들었었는데요. 5, 6년 전부터 이 4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고의적 자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병명이 그렇게 되는가? 네. 근데 이제 자살. 그렇게 되고 5위가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이제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이런 10대 사인이 총 사망자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독특한 것은 뭐냐면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심장 질환의 순위가 원래 3위였는데요. 뇌혈관과 바꿔치기 하면서 2위로 올라서고 뇌혈관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발생률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심장 질환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자살이 그동안 큰 사회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11.4%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순위는 4위인데 자살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명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이네요.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그래서 연령을 보정을 해갖고 사망률 내봤더니 서울은 339명, 경기가 376명, 대전이 382명, 제주가 38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살.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네, 이게 계산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 통계를 보면 OECD 국가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30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이죠. 네, 그렇죠. 경제 면에서 우리나라도 한 24번째인가 그때 이제 1990년대, 93년도, 94년도에 우리가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30개국 가운데 사실 30개국의 평균 자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12.5명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29명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죠. 네.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한다. 네. 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네. 자, 앞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암 문제 여전히 사망원 1위죠? 네. 그렇습니다. 암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문 박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네. 사실 암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암이란 게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원인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세계보건기구라든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 실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1위가 뭐냐면 사실 음식 요인으로. 음식이요? 예. 음식 요인이 모든 암 사망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음식이라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린다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좀 많이 먹으면 20%에서 30% 정도 암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양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장암이 발생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이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붉은색 고기입니다. 고기 중에서 붉은색 고기. 그러니까 하얀색 고기는 생선이고요. 네. 붉은색 고기 대표적인 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생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음식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잘 아시다시피 흡연입니다. 담배. 네, 담배. 담배가 암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이 30%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만 생각하시는데 폐암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혈액을 타고 발암 물질이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줘서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감염. 그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는 상태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나 그거 다 가능합니다. 예방이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암입니다. 간암 원인의 약 70%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맨 처음에 요즘 아이들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도 하고 그다음에 이뮤노글로빈이라고 항체도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비형 간염 보유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조기 검진을 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요인, 흡연, 그다음에 감염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유전적인 요인은 전체적으로 현재 밝혀진 건 5%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족 내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우울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을 생활습관 개선하고 예방접종하고 담배 끊고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암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이종혜 님인데요. 박사님 친정오빠가 72살이신데요. 간암 3기. 색전술 4번 했는데 완치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면 색전술을 계속해야 할까요?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예,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의 경우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5년 생존율, 즉 치료율 자체가 20% 미만으로 낮았는데 지금은 26%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지금 사실 기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1기, 2기, 3기. 근데 3기면 조금 진행된 상태라서 사실 치료율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색전이라는 거는 아예 암을 공급해주는 혈관들 있지 않습니까? 영양이랑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혈관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항암제도 투여를 하지만은 거기에 색전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투입을 해서 아예 암에 대한 영양 공급을 차단해갖고 암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까지 하셨는데 일단 연세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기수도 3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주치의가 하는 대로 계속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여샘님인데요. 교수님, 저는 10년 전 장내시경 도중에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증상은 아직까지 없는데 용종이 커지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40대 내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용종이란 거는 내강으로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볼록 튀어나온 거는 다 용종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의 안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코 안에서도 볼록 튀어나온 거 비용종, 그다음에 담낭에서도 볼록 튀어나온 건 담낭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종은 사실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악성 종양, 즉 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성 종양, 암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암이 아닌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대장용종 같은 경우에 그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암이 아닌 경우가 물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종에서 조직 검사에서 가장 흔한 그 조직 검사 내용은 뭐냐면 관상형 선종이라고 선종이 많이 나옵니다. 선종. 샘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병리학 속에는. 네. 근데 이 선종 자체는 암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선종을 그대로 내버렸을 때 모두가 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5 내지 10년 후에 약 1% 내외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발견되셨을 때 요즘 들어서는 발견되자마자 대개는 바로 떼어냅니다. 용종 절제술까지 아예 해버리죠. 네. 예. 그래서 조직검사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일단 용종이 한 번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 요인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흡연, 음주, 비만, 그리고 붉은색 고기 많이 먹는 거, 과일 채소 적게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 적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니까 그런 위험 요인들을 교정을 한다면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김은비 님인데요. 저희 시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력을 알아보니 대장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대장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유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짜는 시 때문인 건지 대장암 가족력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할 식습관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력상에 대장암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고 그다음에 친가 쪽이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아버님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 그러니까 남편분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치와 좀 상의를 해서 가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암의 유전적 요인은 5% 내외라고 그랬지만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10% 이상까지도 유전적인 요인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이렇게 대장암 발생이 많다면 정말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것과는 별도로 유전적인 요인 말고 생활습관에서 대장암의 발생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용종의 위험 요인이 있죠. 예.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흡연, 음주, 비만, 붉은색 고기 섭취 많이 하는 거, 과일 채소 적게 먹는 거, 운동 적게 하는 거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흡연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금연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음주는 적정 음주를 하셔야 되고 예. 몸무게 표준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붉은색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정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명 박사님이 저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가슴이 자꾸 뜨끔뜨끔하네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네. 청취자분들도 하나, 둘, 셋 치시면서 이거 다 나한테 해당되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유, 저도 오늘부터 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명 박사님, 할 얘기는 많은데 많은 분들 질문도 주시고 다음 시간에 남은 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뭐 질문 8개 준비한 거 중에 한 3개밖에 못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YTN 라디오 앱 예스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선님, 버스를 운전하면서 퇴근길 정체되는 도로 위에서 늘 잘 듣고 있었는데 좋은 어플로 더 생생하게 들으니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숙님, 첫 메시지 보냅니다. 집에서 습관처럼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뉴스 듣다 보면 의견 올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쉽게 메시지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남예원님입니다. 남예원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